자, 이제 20번부터죠. 네. 자, 외국인 특례 보시면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여기서는 소유권 취득할 때 규제합니다. 소유권 취득. 이렇게. 소유권 취득. 그 규제 내용은 간단합니다. 규제 내용은 허가 받으시오. 그런 땅이 아까 네 군데 있었죠. 이거 하고 나머지는 다 신고하면 된다. 큰 틀은 이렇습니다. 근데 20번에 1번을 보면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그 다음에 허가 받습니다. 그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신고관청에 가서 허가 받는 겁니다. 용어로 봤을 때는 여기다가 허가 받고 여기다가 신고하고 이렇게. 그러면 신고관청이 할 일이 있어요. 거기 보면 1번에 나온 것처럼 등기부를 확인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아닌데 지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두셔야 돼요. 등기부를 확인해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외국 사람이 직접 못할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계속 보유 신고 또는 뭐 이런 뭐 허가 신청 요것을 제출 대행할 수가 있다.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서도 거기도 제출 대행이 있었죠? 거래 신고 제도에서도 제출 대행이 있었잖아요. 위임 받은 사람이. 여기도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 특례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바꿔서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라. 허가 대상 지역 네 군데 있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허가 신청을 넣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신청이 들어가면 요 신고관청에서는 심사기간이 15일이에요. 1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라. 그것이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냐면 여기 사원 또는 구성원의 딱 절반이 대한민국 국적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외국인 여기 들어가는 것은 진짜 외국 사람도 들어가지만 또 외국 회사도 들어가죠. 그리고 단체도 들어가는데 한국 회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한국 회사나 단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한국 회사지만 한국에 차려진 회사지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 임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 자본금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 투자했거나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을 때 넷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규제 받는 걸로 돼 있어요. 2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딱 절반만 외국 사람일지라도 규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해당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4번을. 그 다음에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는 땅일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 등록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요 경우에 혹시 그 땅이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그때는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다.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도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랬을 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요게 적용되면 요거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요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워낙 센 제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그래서 4번이고 21번 가십니다. 자, 21번에 보면 옳은 것은 했고 21번에 1번은 법인이 합병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신고 같은 경우 취득 원인이 뭐냐, 취득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취득 원인이 계약일 때 하고 계약 외 원인일 때 하고 그 다음에 국적이 바뀐 경우하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합병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계약 외 원인. 그때는 자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한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합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득한 날부터 60일 그러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6개월이고 2번에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도 계약의 원인에 들어가죠. 그러면 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뭐요? 6개월 내 취득신고. 근데 만약에 6개월 내 취득신고 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그때는 100만 원 이하의 뭐라고요? 과태료다 이런 얘기죠. 2번이 맞죠? 그래서
3번은 교환계약이 나옵니다. 교환계약은 여기 들어가는데, 그죠? 요 계약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 뭐가 있어요? 교환하고 증여가 대표적이죠. 요것들은 취득신고 해야 되겠다. 매매가 여기서 빠집니다. 왜 빠지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 하는 거죠? 토건, 공지, 매매요, 매매. 그러면 이게 적용돼요. 이게 적용되는 경우는 이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뭘 해야 돼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매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그리고 요때는 이제 3번이 틀린 이유가 교환계약은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요 60일인 건 아시죠? 언제부터 60일이라고요? 계약서 쓴 날.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신고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 다음에 취득일이라고 하는 게 틀린 겁니다. 어려워요, 3번. 기출문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계약일이라고 하셔야 돼. 4번은 신고관청은 신고 및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국장에게 제출한다. 여기 보면 시장구청장은 여기 보면 허가증을 줬거나 아니면 신고 확인증을 줬거나 신고 들어가면 요 신고 필증이라고 해당하는 거 신고 확인증을 주겠죠. 확인증. 이걸 주거나 이걸 줬을 때는 관련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해라? 시도지사한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그 자료를 또 누구한테 제출해주라? 국장한테. 이렇게 돼 있죠. 언제까지 제출합니까 이게? 1개월 이내. 여기는 1개월 이내라고 기억하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언제까지 보고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일 때는 보고 거래 신고는 매월. 그죠? 매월. 여기는 사실은 분기별로 제출합니다. 제출. 왜냐하면 외국인 특례 적용받는 경우가 건수가 훨씬 적죠. 부동산 거래 신고보다는. 거래 신고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매달 보고하죠. 근데 이거는 3달에 한 번씩 보고하는 거예요. 3달에 한 번씩. 분기별이라고 그래요. 분기. 그럼 분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보고해라? 분기가 종료한 거. 1사분기 종료하는 게 3월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한 달 내 제출하고 제출받고 또 한 달 내에 제출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4번 지문은 왜 틀린 거예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누구에게 제출? 시도지사라고 해야 돼. 건너뛰면 안 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제출이라고요. 5번은요. 요거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자체가 효력이 안 생기죠. 무효죠. 그 다음에 2학년 2반이죠.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되고 무효입니다. 5번. 그래서 5번도 틀린 거. 정답은 맞는 건 2번밖에 없어요. 자, 22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외국인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도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거잖아, 이거. 외국인 등이 이거 했을 때도 이거 또 해야 된다는 얘기야. 틀렸잖아요. 이건 적용이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2번. 구성원의 딱 절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 사단이에요. 단체가 비법인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체, 사단. 같은 말이에요. 근데 딱 절반이 한국 사람이 아니죠? 그럼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2번이 맞는 말. 3번. 외국인 등이 경매로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했을 때 사전에 신고관청에 허가받는다. 경매다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잖아요.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때는 신고하면 됩니다. 6개월 내 취득신고. 4번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여기 들어가, 여기. 그렇죠?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받으시오. 여기에 들어가면 사전에 허가를 얻고서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만약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하 이적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5번 틀린 거예요? 4번.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틀렸다고? 뭐로 바꿔야 돼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거지. 다음에 나오는. 그래서 이걸 내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 외국인 특례상의 취득 허가 안 받았을 때는 2학년 2반.
바꿔서 낼 건데 여러분들이 그 구별 못하고 안 했으면 안 되지. 바꿔서 낼 거 바꿔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 5번은 양도라고 돼 있죠. 이게 소유권 취득할 때 규제하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양도를 합니다. 이전합니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특례했다는 신고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어느 때만 신고무가 있어요? 취득. 5번 X. 자 23번입니다. 기억번. 자 옳은 거 보라고 그랬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자본금의 딱 절반 이상,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 회사가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갖고 있대. 그 자본금이라고 하는 걸 틀리게 2분의 1이라는 요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 2분의 1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한국 사람이 주주 의결권의 3분의 1을 갖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까? 한국 사람이 주주 의결권의 3분의 1을 한국 사람이 갖고 있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냐고? 해당되지. 같은 내용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을 한국 사람이 갖고 있다면 3분의 1은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점심을 먹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숫자만 꼭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3분의 1이야. 그럼 3분의 2가 외국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한번 내봐야 되겠네. 예? 너무 2분의 1에만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번호 맞죠? 니은번. 외국인 등이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무가 없다. 증여는 신고무가 있나요? 증여도 계약에 들어가잖아요. 신고무가 있는데 건물이 이제 문제가 되죠. 건물 취득했을 때도 신고무가 있나요? 증여로? 있는 거지. 여기서 부동산 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편에서 부동산 등은 전부 다 뭐예요? 토, 건, 공, 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2편에 나와 있는 게 3가지잖아요. 2편에 3가지가 뭐예요? 2편에 3가지가. 머리 복잡하게. 2편에 3가지가. 거래신고제도잖아요. 또요. 외국인 특례잖아요. 또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럼 이때 거래신고는 어떤 경우에 거래신고하는 거예요? 토, 건, 공, 지. 매매했을 때만 거래신고잖아요. 어느 경우 외국인 특례 적용을 받게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토, 건, 공, 지에 대해서 매매만? 아닌데. 여기서는 뭐예요? 계약도 있고, 계약 외 원인도 있고, 국적이 바뀐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다양하잖아요. 이런 건 더 넓잖아요. 다만, 계약 중에 매매는 빠지고, 그렇게 돼요. 여기는 뭐예요? 토지 거래 가지니까 토지 얘기만 하는 거지 건물 얘기는 안 하는 거고. 그렇죠? 뭐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토지 거래가 받는 거예요? 소유권하고 뒤에는 필요도 없어. 지상권하고 이렇게. 소유권 지상권 건드릴 때 허가 받는 거예요. 토건 공제 여기도 그러니까 건물을 지금 어떻게 했어요? 건물을 증여 받았으니까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신고해야 되겠죠? 신고무가 없다가 틀렸죠? 건물 여기 들어가잖아요. 건물. 3번 디귿번. 국제연합의 산하기구가 국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신고관청에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해야 되겠다. 어때요? 국제연합기구, 국제기구, 외국정부 다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외국인 등에. 앞에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뭘 하고 있어? 지상권 설정 계약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일 때는 외국인 특례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소유권만 건드린다니까. 여기는 외국인 특례는 소유권만 건드린다고. 이건 소유권. 그죠? 여기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지상권.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강력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당연히 소유권에 걷죠. 매매니까. 여기도 소유권 얘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여기는 소유권, 지상권. 대부분 규제하는 거 보면 소유권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지상권까지 터치하는 것은 드물다고 해요. 굉장히 드물어. 지상권 터치하는 건. 그러니까 여기는 외국인 특례 보고 있어요. 지금 23번이 어딘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 특례 물어보고 있어요. 착각하시면 안 될 게 23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에 이거 나왔다고 거래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뒤에 외국인 등의 뭐 특례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전부 다. 등에 관한 법률 이거예요. 전부 다. 그중에 내용이 3가지가 있는 거지. 자, 1번요. 외국인 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를 신고관청에 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어때요? 틀렸잖아요. 이거 하면 이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맨날 나온다니까 맨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옳은 거 묶으라고 그랬으니까 기억번 하나밖에 없네. 자, 24번은 이제 그거네. 24번은 많이 틀리셨어요. 24번에 1번 보면 외국 정부가 이렇게 나오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어쩌고저쩌고 나왔으니까 그 땅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땅이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때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될까?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국장의 허가를 받습니까? 누구 허가 받는 거예요? 허가 받는다며. 신고관청이 허가 받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 여기 허가를 받는 거지 국장이 허가를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시험 문제 쭉 풀어보니까 여러분 뭘 어디를 틀리게 내던가요? 숫자 바꾸거나 관청 바꾸거나 아니면 반대말 쓰거나 있다 없다 포함 제외 그거 3개밖에 출제 안 하잖아요. 어? 여기도 딱 보면 어디를 틀리게 내겠어? 아 이게 허가 대상인데 그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를 일단 물어본 거잖아. 어? 그런데 국장의 취득 허가를 받는다. 이게 국장이 틀렸잖아요. 관청 틀리게 하는 경우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외국인 등이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잖아, 이거. 여기 신고를 60을 내야 되죠? 이걸 안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란 말이야. 거짓 신고에도 마찬가지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과태료예요? 과태료. 6개월 이내 안 했을 때 그건 100만 원 이하의, 써져 있네. 100만 원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 벌금 아니고. 밑에 국적이 바뀐 경우 계속 보유 신고도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게 돼 있죠? 6개월 내 계속 보유 신고를 해야 될 거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백과. 벌금 아니죠? 같이 알아두실 게 과태료 매기는 거니까 과태료 얻어맞을 그 위반행위 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을 갖다가 또는 면제를 해줄 것 같습니까?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면제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해줘요. 여기도 예외도 없습니다. 다 해줍니다. 과태료 매기는 거잖아요. 지금 과태료 깎아주고 면제시켜주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것도 과태료 매기는 거니까 여기도 과태료 매기는 거죠. 과태료 물론 형사처벌도 있지만 근데 요때도 자수하면 깎아준다고 그런 제도가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틀린 거 아시겠습니다. 벌금이 틀렸어요. 3번은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 내에 팔으라고까지는 아니잖아. 6개월 내 뭐 하라고? 신고하라고. 그걸 계속 보유 신고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4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외국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때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합니까? 증여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일로부터 뭐요? 60일이 60일. 이거 틀렸죠? 5번. 5번이 맞습니다. 경매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신고서와 함께 경락 결정서를 갖다가 제출한다. 맞아요. 만약에 증여받았을 때는 그때도 취득신고서와 함께 증여계약서를 낸다. 이렇게 하는 거지. 증여일 때는 뭘 내고요? 증여계약서.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경락결정서. 그죠? 그런 걸 낸다 하는 거지. 자, 요약집이 다 있는 것들입니다. 25번입니다.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2문제에 가까운 비중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요. 허가구역, 그 다음에 허가구역 내 토지입니다. 토지. 근데 그 땅이 허가구역 내 땅인데 기준 면적을 넘어야 돼요. 덩어리가 커야 된다고. 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떻게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지상권까지 간섭한다고 그랬어요. 지상권까지. 토지거래 제도는. 지상권 설정이나 이전에 대한 유상계약일 때 토지거래 허가 받으시오. 이렇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몽땅 갖추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넣고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계약서 쓰고 이렇게 가랍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시오. 까다롭게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거죠. 자, 25번에 1번 갑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허가구역을 지가 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할 수 있다. 지정 뭐요? 할 수 있다. 2번 요 허가구역으로 지정받는 요 기간은 길면 몇 년이에요? 5년. 무조건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 허가구역으로 2년, 3년 지정할 수 있어요. 3번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땅을 허가구역으로 묶을 때는 누가 지정해준다? 그렇죠. 지정권자가 국장이나 시도의사가 될 수 있죠. 근데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게요? 국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국장.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을 때 국장. 자, 4번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권자했을 때는 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자, 지정 절차가 4단계 절차죠? 그 4단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지정공고, 알릴 사람한테 통지, 주민들 열람 이렇게 4단계 절차로 가게 됩니다. 그때 지정할 때는 사전에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냐고요? 의견 청취하는 절차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요 4단계 절차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어느 때 의견을 듣는 절차가 나옵니까? 나중에 재지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는 의견 청취가 나오게 되지요. 그때는 사전에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되지요. 그때는 이때 나옵니다. 이때. 이건 없습니다. 이게 요거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토지거래 허가권자는 누구죠? 허가 내주는 요 사람은 누구예요? 허가 내주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허가관청이라고 불러요. 여기 제도를 보면 여기도 신고관청이라고 불러요. 거래신고제도. 여기 외국인 등록은 무조건 허가받는 제도가 있긴 해도 신고관청이에요. 여기도. 근데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허가관청이라고 불러요. 신고관청. 여기는 뭐예요? 허가관청. 이렇게 한다고요. 여기 시장군수 구청장 얘기해요. 전부 다 시장군수 구청장이요. 자, 그 다음에 26번 가십니다. 옳은 것은 1번 허가구역이 시도 안에 일부 지역일 때는 경기도의 일부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구게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경기도의사가 지정하면 되잖아요. 경기도의 일부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아니고. 2번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심의 전에 지정할 때 말이에요. 심의 전에 의견 듣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뭐 시장군수 구청장이든 지방의회든 없어요. 3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 띄운 날부터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날부터 5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습니까? 5일 있다 효력 발생? 언제부터 5일이죠? 지정 공고가 있을 때부터 요때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하지 열람할 수 있을 때부터 5일 후가 아니죠? 공고부터 5일 후입니다. 예, 그래서 틀린 거. 그 다음에 4번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한테 통지된다. 이 통지 나오죠. 통지. 그러니까 만약에 허가구역을 시도의사가 지정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시도의사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통지. 그러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누구한테까지? 등기소장한테까지 통지.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허가구역에 들어갔을 때 이제 등기 내는 것까지 나오겠죠. 그때는 등기소장도
허가구역에 들어가서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때 등기소장한테는 누가 통보한다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 여기 등기소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 이런 얘기죠. 4번이 맞는 말. 5번 국장은 허가구역에 지정사유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 해제는 어떤가요? 자, 허가구역에서 빼주는 거죠. 일부를 빼주는 거 일부 축소라고 하죠. 지정 해제나 일부 축소는 사유가 인정이 되면 일부 축소를 해야 된답니까? 할 수도 있답니까? 여야 한답니다.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기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무조건 빼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정이나 재지정은 어때요? 지정이나 재지정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정 해제할 때 절차가요. 절차가 4단계 절차 똑같습니다. 심의, 지정 해제 공고, 알릴 사람한테 통지, 주민들 열람시키고 4단계 절차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심의 거쳐야 됩니다. 5번이 틀린 이유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해제할 수 있다가 틀렸죠. 심의 거쳐야 된다고요. 지정하는 절차도 4단계. 해제하는 절차도 뭐요? 4단계. 해제 공고예요. 통지, 열람. 여기도 의견 청취 없어요? 의견 청취는 언제만 있어요? 다시 지정할 때만 의견 청취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번요. 기준면적 요거 아시죠? 기준면적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기준면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나눌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일단 판단하죠. 도시지역은 뭐 가지고 기준면적을 정해놨어요? 법이 용도시역. 비도시지역은 뭐가 기준이에요? 지목. 그래서 주거지역일 때는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일 때는 180초가, 상업지역일 때는 200초가, 공업지역일 때는 660초가, 녹지지역일 때는 100초가, 미지정지역일 때는 90초가. 그럼 녹지지역에서 정확히 면적이 100입니다. 그러면 허가증이 필요한가요? 초과해야지만 필요한 겁니다. 초과를 놓치시면 안 돼요. 면적 알아두셔야 되고 암기하셔야 되고.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자, 임야일 때, 지목이 임야일 때는 1000초가, 지목이 농지일 때는, 전답 과수원일 때는, 그때는 절반인 500초가, 기타 나머지 지목일 때는 요 절반인 250초가, 이렇게 250초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은 허가 필요한 건 2번이죠. 상업지역은 200초가 이렇게 되니까 그건 필요하고. 4번 조심하셔야 돼요. 녹지지역에서 100입니다. 그러면 허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28번 가시겠습니다. 자, 28번에 작년 기출문제 내용하고 거의 똑같아요. 허가 신청이잖아요, 요거. 허가 신청을 갖다 시정군수구청장한테 넣겠죠? 이때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허가 신청서 넣을 때 거기에 기재사항이 아닌 거, 기재사항에 해당한 것 또는 제출 서류에 들어가는 거. 허가 신청할 때 2가지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서류가 뭐냐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서,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2가지예요. 그 2가지를 첨부해서 신청해라. 그럼 신청서에 적어야 될 내용들이 기억본에 있는 것처럼 설정 또는 이전하려는 권리가 뭐냐,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체크하는 거고, 니은본에 있는 것처럼 계약 예정 금액 얼마에 거래하려고 하는 거냐, 땅을, 그거요. 자, 특이본에 나온 것처럼 토지 정착물인 건물 위에 있는 공작물 위에 있는 임목에 대해서 기재해주라. 허가신청서에다가 위에 있는 것도 적고 땅에 대한 정보로서 땅의 지목이나 면적이나 이런 것도 적어야 되겠죠. 여기 안 나왔지만 그렇지만 리을번은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허가신청서에 개혁복리회사에 거기 나와 있는 이런 뭐 성명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 안 들어가요. 왜 그래요? 허가신청을 넣고 허가 바꿔서 계약서 쓰게 돼 있으니까 개혁복리회사는 요때 등장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신청을 넣을 때 그때는 개공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빠져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요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공동으로 신청서를 써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서류 2개를 첨부해가지고 허가관청에 뭐요? 제출해라. 맞죠?
그러면 2번에 보면 허가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두 가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가 토지 이용 계획서, 또 하나가 2번에 나온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3번 허가 신청이 들어가면 15일 내에 뭐 해주게 돼 있어요. 15일 내에 허가를 내주든지 아니면 불허가 통지하든지 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불허가 통지. 실수요 목적일 때는 허가를 내주고 투기 목적일 때는 불허가 통지하고 며칠 내에 15일 내에. 동그라미 3번. 변경 허가도 허가입니다. 그 다음에 4번 허가 관청에서는 15일 내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아니면 선매협의 사실에 통지가 없을 때는, 즉 옆으로 빼놓은 것도 아닐 때는, 그런 뜻이죠. 선매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거 살 사람 있으니까 협상해봐라 하고 옆으로 빼놓는 거 얘기합니다. 땅을. 그걸 선매협이 통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15일 내에 옆으로 빼놓거나 허가 내주거나 불허가 통지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15일 내에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4번처럼 자, 민원 처리 기간인 요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 허가 있는 것으로 의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끝난 날이 아니고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겁니다. 5번 만약에 4번처럼 요 끝난 날 다음 날에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허가증을 내줘야 되겠죠. 허가증을 발급해 줄 때는 언제까지? 지체 없이 발급해. 즉시란 말을 잘 안 써요. 전부 다 뭐예요? 지체 없이 발급해. 자, 30번입니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선매제도입니다. 기억번 30번 많이 틀리셨어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토지를 선매협의 대상으로 한다. 자, 보세요.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땅은 두 가지 땅이죠. 하나가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토지거나 아니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던 땅이죠. 두 가지 땅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1번 아니죠. 불허가 받은 땅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니은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은 때부터 허가 신청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허가 신청이 있은 때부터 15일 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땅 임자한테 통지한다. 그렇습니까? 이게요. 요 허가 신청이 있은 때부터 여기가 허가 신청이죠. 그때부터 언제까지 선매자 살 사람을 정해야 됩니까? 1개월 내 선매자 지정. 이건 뭐 기본이죠. 살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1개월 이내입니다. 지정이 되면 그때 선매 협상 완료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협의 완료는 언제까지요? 협상 끝내는 것은 1개월 이내 협상 완료 이렇게 되죠. 1개월 내 뭐 하라고요? 선매자 지정. 1개월 내 그때부터 또 언제 1개월 내 뭐 하라고요? 협상 완료. 계약서 쓰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고 디귿번 선매자의 매수 가격은 물론 협상하는 겁니다. 협상하는 건데 기준이 되는 가격은 있다고 그랬죠. 뭘 기준해서 협상하시라? 감정가 기준. 그죠? 선 볼 때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 볼 때 선 감정가 기준으로 협상 시작 이렇게 되는 거지. 디귿번도 틀렸죠? 자, 리을번입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으로 땅 임자에게 통지해가지고 선매 협의를 개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개시란 말이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매자가 지정되면 빨리빨리 협상을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선매자가 된 사람이 나는 얼마에 그 땅을 살 의향이 있다라고 15일 내 선매 협의를 뭐예요? 개시해야 된다. 개시의 의미가 뭐예요? 서면으로 나 얼마에 사겠어라고 통지해줘야 된다. 누구한테? 땅 임자한테. 이걸 선매협의 개시라고 그래. 개시란 말이 없어도 그렇게 하셔야 돼. 언제까지 개시한다고요? 15일. 협상 시작은 언제까지? 15일. 1개월 이내에 그러면 안 되겠죠? 요것도 틀렸죠? 그래서 다 틀렸죠? 정답 4번이에요. 자, 31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업권 보면 시 노지사는 19조 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해야 되겠다. 전국의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다고 돼 있어요. 누가 조사할 것 같습니까? 국장이죠. 국장이. 전국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니은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어때요? 어때요? 여기 보면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사한 계약일 때 허가받으라고 돼 있죠? 그러면 경매로, 자 보세요. 경매로 허가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큰 땅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허가증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고요. 왜 필요 없습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 경매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허가구역 내 땅을
증여받을 때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허가구역의 땅을 증여받습니다. 허가증 필요합니까? 없지요. 왜 필요 없습니까? 유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지. 자, 그 다음에 디귿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이거?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랬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또 신고도로 해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이거? 이거 맞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랬을 때 가만히 보시면 그 토지가 농지일 때는 농지증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까? 되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랬을 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그랬을 때 거미는요 받은 것으로 의제. 대부분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다 이겨먹습니다. 미국 같습니다, 이거. 미국 같아요. 다 이겨먹어요. 근데 미국이 못 이겨먹는 게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죠? 누굴까? 대한민국? 한국이었으면 좋겠네. 미국 같은 존재. 자, 그 다음에요. 리을번.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농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 이건 제 위, 요거잖아. 두 번째 거. 잘 나옵니다. 두 번째 거 요것도. 예. 그래서 기억본 빼고는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 32번 요겁니다. 32번 정답. 32번 틀리신 분 안 계세요? 안 계신다고? 자, 허가를 받죠? 그러면 허가 받은 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죠? 그럼 이용할 의무 기간은 길면 5년이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용 의무 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없지. 4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세 가지죠. 이용 의무 기간이. 그래서 32번에서 틀린 것은 2번이죠. 3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리신 분 안 계시고. 자, 33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잘 보시면 자, 허가 내줬습니다. 그러면 허가 받은 대로 쓸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허가 받은 대로 조사해보니까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명령이 떨어집니다. 이행명령서가 나옵니다. 명령서가 나와요. 문서로 합니다. 허가 받은 대로 농사 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일단 이행강제금 몇 프로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10% 이행강제금이죠. 이하입니다. 정확히는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10% 이하입니다. 10% 이하.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거짓 신고했을 때 과태료는 어떻게 되죠? 5% 이하의 과태료. 취득가액 5% 이하의 과태료. 거짓 허위 신고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제도에서 허위 신고하면 5% 과태료. 여기요. 토지거래가 제도에서 이행강제금은 10% 이행강제금. 정확히는 10% 이하. 이하를 많이 생략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행강제금 중요한 출제거리예요. 자, 33번에 1번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뒤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용 의무기간이 지나버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1번 틀린 거죠. 아주 중요하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이행명령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문서로 하는 거 맞죠? 문서로 합니다. 이행명령서라고 하셔야 돼. 3번 이행강제금 부과 시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10% 이하죠. 그 취득가액이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의 10% 이하예요. 4번 농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좀 어려워요. 농지법이 더 우선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설명드리려면 한참 설명드려야 되는데 다음번에 시험 낼 때는 4번 빼버려야 되겠어요.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내용이에요. 사실은 농지를 갖다 취득했죠. 여러분 농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면 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취득시켜준 거 아니에요? 그럼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 안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농사 안 지면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게 아니지. 농사 안 짓고 있으면 일단 법상은 왜 농사 안 지어? 라고 처분 의무가 발생합니다.
농사 안 짓는 땅은 언제까지 처분하게 돼 있어요, 법상? 1년 이내 처분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1년 이내 처분해라 그런데 처분 안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번에는 처분 명령서를 보냅니다. 그 처분 명령서에 보면 6개월 이내 처분하시오. 그렇지 않았다간 이행강제금 때리겠어 라고 나와요. 이게 처분 명령서가 나와. 처분 명령. 그런데도 처분 안 하고 버티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행강제금 때리죠? 이행강제금 공법은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이행강제금 응? 나오죠? 이거 이행강제금은 뭐 하라는 이행강제금이에요? 팔으라는 이행강제금이에요. 얼마 정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요? 매년 부과되는데 20%라고 그랬잖아요. 농지 안 팔아먹고 농사도 안 짓고 농지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농땡이를 치면 이행강제금 얼마예요? 20% 이행강제금이요. 농지 안 팔고 농땡이 치면 20%라고 그랬잖아요. 20% 이행강제금이요. 이거 지금 팔으라고 압박하는 거잖아요. 팔으라고. 그런데 이 농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 들어가잖아 지금. 만약에 허가구역내에 들어간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내줬던 것은 왜 내준 거예요? 농사 짓겠다고 하니까.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보고 내준 거 아니에요? 근데 농사를 안 짓잖아 지금. 농사 안 짓잖아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농사를 지어야 될 이용 의무가 있는데 2년 동안 농사 지어야 될 건데 농사를 안 짓잖아 지금.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이용 의무를 어겼으니까. 이행명령. 여기서 이행명령은 뭐예요? 한마디로 뒤를 빼버리시고 자 이행명령은 어떠한 명령이에요? 농사 지으라는 명령이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처분명령은 뭐예요? 팔으라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충돌되잖아요 지금. 허가구역 내 농지인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농사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사 안 지면 요것도 생기고 요것도 생기잖아요 지금. 아니에요? 이거 한번 듣고 그냥 까먹으세요. 이제 하지 말고. 자 농사를 안 짓고 있잖아. 그런데 이럴 때는 토지거래 허가 지어야 된다면 농사 지어야 된다. 농사 지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농지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팔아라. 농사 안 짓고 있으니까 팔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는 얘기는 지금 팔으란 쪽으로 간 거예요. 둘 중에서. 그러면 여기서 농사 지어라고 이행명령을 때리면 앞뒤가 모순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건 이행명령을 날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 지금 일단은 됐죠? 까먹으세요 그러면.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생각하려면 쉽지가 않다고. 자 그런갑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따로따로 생각해 주셔야죠. 근데 이 자체를 모르시면 안 되고 이 자체를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게 이제 일단 여러분 시험 범위 그 정도까지야. 그 두 개 연결시키는 건 하지 말고 따로따로 하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그냥 안 되지. 에? 자, 그 다음에요.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갖다가 즉시 중지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행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행명령을 내렸더니 이행명령에 따라서 농사 지어 그랬더니 농사를 짓고 있어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이행강제금을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이 말이야. 당연히 이거 명령을 따랐으니까 이거 이행강제금 안 나오지. 그죠?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행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1년에 한 번씩. 벌써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간 게 있을 때는 그죠? 그 뒤에 늦게 이행명령을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미 고지서 나간 이행강제금 그것은 징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밑으로 가봅니다. 34번도 비슷한 문제예요. 34번에 가면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이행강제금은 취득가액의 뭐예요?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이거 어디요? 어디? 잘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이행강제금 얘기가 나왔죠. 지금 이때는 뭐예요?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 이하지. 앞에 거 뭐 중요하잖아요. 100분의 10 이하요.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에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씩 뭘 내려요?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1년에 한 번씩. 언제까지요? 이행명령을 따를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한다고 돼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이행명령을 따를 때까지 부과한다고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겁먹을 게 없는 게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3번 시정구조 구청장은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겠고 여기 출시된 거죠. 4번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시정구조구청장한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어때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이의제기할 수 있겠죠? 이의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요? 이거 30일이에요. 30일. 30일 내 이의제기요. 이게 뭐하고 구별해야 되냐면 불허가 났죠? 그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시정구조구청장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오 할 수 있죠? 언제까지요? 불허가 통지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죠? 또 이거 말고 또 불허가 통지받으면 시정구조구청장 보고 그러면 사주시오라고 할 수 있죠? 매수청구. 이것도 언제까지요? 1개월 이내죠. 요 둘 다 1개월 이내요. 특히 이게 1개월 이내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 불허가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은 1개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왼쪽이 30일, 오른쪽이 한 달이야. 요 1개월이라는 것은 28일, 29일, 31일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할 때 이쪽이 좀 길잖아. 여기가 30일이 좀 짧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보다. 여기는 30일, 그 다음에 뭐예요? 긴 거 1개월. 이렇게. 30일, 1개월. 이렇게 기억하시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개월이네. 바뀌면 안 된다고 해. 여기 30일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열심히 해두셔야 돼. 지금 나온 거 4번. 그 다음에 5번. 이행강제금은 국세 체납 처분에 그 다음에 지방세의 수익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한다. 뭐 그렇게 하겠죠 뭐. 자, 35번입니다. 쉬운 거.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이 10% 이하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10%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5%짜리 있죠. 우리가 할 때는 10대, 7대, 5대가 있다고. 어느 때 10대예요? 방치시켜놨을 때가 0대, 10대. 어느 때 7대 맞는 거예요? 임대 놨을 때, 빌려줬을 때가 7대, 5대는 어느 때예요? 목적을 변경. 딴 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목적을 변경했을 때가 5대. 변경. 기타는 몇 대? 임대처럼 기타도 7대. 그죠? 가운데죠, 가운데. 기타 7대입니다. 여기 35번의 정답 몇 번? 2번. 5대입니다. 5대. 목적을 바꿨으니까 5대. 36번입니다. 다 했어요. 기업번, 국장 또는 시도의사는 허가구역에 지정사유가 없었다고 인정이 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할 수 있다. 이거네, 이거. 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된다예요? 빼줄 때는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 해제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기업번, 니은번.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요겁니다. 여기요. 요게 선매협의죠? 선매협의가 꽝 될 수 있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요리 돌아옵니다. 요 자리로. 그럼 어떡합니까? 허가 또는 뭐요? 불허가. 요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협상이 결렬되면 요리 돌아옵니다. 요 자리로. 그래서 허가 또는 뭐요? 불허가.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매수 청구하시라? 1개월이죠. 1개월. 다 틀렸죠? 그러니까 37번. 37번은 민법 문제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1번.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겠어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아직 안 되죠. 이행 청구도 아직 안 됩니다. 유효로 확정된 게 아니어서. 따라서 이행 청구에 따른 지체, 계약 해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거. 그게 2번이에요.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등기 서류를 갖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에 따라서 이행 지체에 빠지지는 않는다. 그런 뜻이죠. 3번. 일방 당사자가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함으로써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부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갖다가 배상해 주기로 하는 또는 배상받기로 하는 약정은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유동적 허가받자 하면서 계약서 썼을 때는
허가 신청할 때 협력할 의무가 있죠. 그 협력 의무를 갖다가 불이행했을 때를 대비해서 손해배상 예정을 해줄 수 있죠. 그게 3번. 그 다음에 4번은요. 매수인이 유동적 무효 상태일지라도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무효 상태지만 강박을 이유로 취소시켜버릴 수도 있다. 사기나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거 되죠? 요 무용적 무효 상태에서도 계약금에 의한 일반적 해약도 되죠? 5번. 매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제3자에게 직접 등기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하죠. 근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되나요? 안 되지. 뭐가 돼요? 무효지, 무효. 일반적으로 중간생략 등기의 효력은 일반 지역일 때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로 될 수 있어요. 다만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만큼은 어떻게?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5번이죠. 자, 이제 38번부터 거의 40번 문제가 포상금 문제입니다. 포상금 제도가 2편에 나오잖아요. 2편에 나온 포상금 제도는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에도 있지만 요 박스를 딱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편에 나온 포상금 제도요. 보시면 2편에 나온 포상금 걸린 사람은 3사람이에요. 누구냐면 거허목. 큰 나무라는 뜻이에요. 1편은 양부모고 2편은 거허목. 거목한테 포상금 줘라. 거목에게 포상금 줘라. 요게 뭐냐면 허위신고입니다. 이렇게 허위신고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1편의 제일 앞부분이죠. 허위신고하면 자, 과태료 물리죠. 어떤 과태료 물립니까? 뭐 취득가액에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5% 과태료. 예.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 과태료. 정확히는 5% 이하의 과태료죠. 허위 신고했을 때가, 거짓 신고했을 때가, 대금 자료 안 냈을 때는요. 3,000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500과. 그러니까 대금 자료 안 냈거나 나머지 500과 과태료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은 포상금 걸려있는 사람에 들어가지 않아요. 유일하게 거래 신고 제도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포상금 걸려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허위 신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랬을 때 자,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포상금을 과태료가 매겨지고 플러스 허위 신고했다고 하는 증거 자료를 갖다가 요 신고한 사람이 그죠? 잃는 사람이 제출했어야 됩니다. 입증자를 제출해야 된다는 게 어렵겠죠. 이게 힘들 거예요. 과태료 매겨지고. 그러니까 미리 땡겨서 주진 않아요, 요건. 근데 어쨌든 하여간 입증자를 제출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포상금 주죠. 얼마를 포상금을 줘요? 부가과태료의 20%를 떼어줍니다. 20% 떼줘요.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부가과태료에 아까 5%의 과태료인데 실제 부과된 과태료의 20%인 5분의 1 떼어줘요. 대신 상한선이 있죠. 얼마를 넘을 수 없다. 1,000만 원 이렇게 되죠. 반면에 이제 요거 뭐예요? 허가 안 받은 거죠.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허가받은 걸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에 이게 외국인 특례상 취득 허가 받을 땅 4군데에 대해서 허가 안 받았을 때는 2학년 위반이지만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적이나 그 다음 뭐요? 30% 이하의 벌금이지 공시가 땅값의 공시가 기준에서 30% 이하의 벌금이죠. 이때는 포상금 언제 주느냐? 이게 형사처벌이니까 좀 땡겨서 줍니다. 검사가 죄를 인정만 해도 줘요. 공소제기 또는 뭐요? 기소유예. 1편의 포상금의 지급 조건은 다 이거였어요. 1편은. 왜 그래요? 양부모가 전부 다 형사처벌이에요. 징역 벌금이라고. 2편에서는 형사처벌 받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사처벌 아니잖아. 이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요때만 이거예요. 포상금 얼마 줘요? 시시하게 50만 원 줘요. 50만 원. 요게 센데 이건 별로 안 세죠? 1편하고 똑같잖아요. 50만 원. 자, 목은 뭐예요? 목.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이용을 안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취득가액인데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행 강제금을 얻어맞죠. 이행 강제금 몇 프로짜리? 10% 이하. 정확히는 10% 이하죠. 10% 이행 강제금 이렇게. 여기는 이행 강제금이야. 여기는 과태료고. 참 이게 내용이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복잡해요. 이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데 막 다양하게 물어볼 수 있어 이게. 이 표 박스를 정확히 암기를 딱 하셔야 돼. 10% 이행 강제금인데 언제 보상을 주느냐? 좀 땡겨주죠 이거. 언제 땡겨줘요? 이행 명령사가 나오면 줘요. 예? 이행 명령서가 있으면 줘. 이행 강제금 부과되기 전일지라도 여기를 보면 요게 이행 명령요. 여기가 이행 강제금 요거잖아. 포상금 언제 준다고? 이행 강제금 부과되면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언제 준다고? 더 빨리. 이행 명령서가 나오면 줘 이때. 그러니까 여기가 포상금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사실은 요 허가받고 이용 의무 요 나올 때 여기 포상금 요거 포상금 요때 준다. 요때 준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 요때 준다. 이거지. 얼마를 줘요? 근데 돈은 50만 원죠. 50만 원. 건당 얼마? 50만 원. 그럼 가장 핵심은 여기요. 여기하고 특히 요거보다는 이거 20% 떼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두 가지가 핵심이야. 그런데 이건 틀리게 내려면 정말 다양하게 틀리게 낼 수 있어요. 요 거짓 신고하면서 얘기할 때 요 경우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보상금을 준다. 요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또. 응? 요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라고. 틀리잖아 지금. 그죠? 이거 얘기하면서 형사처벌도 아닌데 요렇게 얘기하면 또 틀리겠죠?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박스를 그대로 암기해 두시라. 자 문제 보면서 정리합니다. 일단 1번에서 38번에서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 거입니다. 거. 거짓 신고 5% 과태료. 거짓 신고 5% 과태료. 거짓 신고 5% 과태료. 근데 2번도 거가 나오네. 거치할 따서 암기했는데 2번은 거짓 신고했다는 거예요. 거짓 신고를 조장 방조니까 이게 500과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포상금이 걸려있지 않아요. 허위 신고한 사람만 걸려있다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3번은 3번과 4번 묶으시고 3번은 허가 안 받았다 이 뜻이고 4번은 거짓으로 허가 받았다 이것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요때는 어떤 제재를 받아요? 2년 이하의 지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죠. 포상금 걸려있는 거 맞죠? 50만 원. 5번은요. 어떤 글자를 딴 겁니까? 목이죠. 목. 목적대로 이용 안 한 거. 목. 원래 목적대로 이용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아요? 10% 이행강제금. 정확히는 이하예요. 이하를 생략한 거예요. 지금 10% 이행강제금. 따라서 이때도 이행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포상금 50만 원 나오죠? 39번요. 1번. 허가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면 이거 뭐예요? 허가 안 받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허목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허. 이때는 포상금 얼마예요? 한 건당 50. 근데 같은 목적을 위해서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는 한 3필지를 같이 취득해서 허가 없이 그러면 이때는 3건이라고 보지 않고 3필지지만 한 건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되겠죠? 2번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요것은 자 보세요. 칠판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2번은 허 목 중에 어디 들어가냐고. 허잖아. 허가 안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이때도 건당 50만 원이죠. 언제 줘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하나에 지급한다. 맞죠? 맞는 겁니다. 하나씩 할 수밖에 없어요. 3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이렇게 나왔죠. 허 목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3번 목이에요. 원래 목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은 10% 이행강제금이죠. 근데 실제 보상금은 50만 원 주긴 하는데 언제 주는 거예요? 이행명령이 있을 때 벌써 주죠? 이행강제금 부과됐을 때가 아니죠? 이행명령이니까 맞죠? 3번? 4번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또는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는 보상금을 줄 리가 없죠?
위반행위 관련자는 그 사람도 처벌받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고했다고 해서 보상금 내주지는 않는다. 5번 보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국고에서 보조한다. 지원한다. 이게 1편은 이런 말이 통해요. 근데 2편에서는 지금 보면 2편에서는 국고 보조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2편은.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2편은 보상금 줄 때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지급이요. 2편은 2개월 내 주는 거라고 해요. 포상금은 이런 포상금을 2개월 내 주는 거라고. 1편에서는 언제까지 포상금 줘요? 1개월 내 지급이죠. 지급 결정 나면 등록관청이 1개월 내 지급 이렇게. 1편일 때는 1개월 내. 2편이잖아. 2편. 2편일 때는 2개월 내. 이렇게 달라요. 5번 틀린 거죠? 네, 그래서 5번까지만 그냥 참고 잘 읽어 내려가면 답이 그냥 5번이에요. 그냥. 다른 것보다 쉬워요. 40번요. 신고 고발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그치? 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은 언제까지 줘요? 2개월. 1개월이 아니고 뭐예요? 2개월. 2편이니까 2개월. 2번 어디에 틀렸습니까? 거짓 신고인데 거허 뭐 갈 때 건데 그 과태료는 부가 과태료의 20% 즉 5분의 1 떼어줘요. 20% 부과합니다. 100분의 10이 아니고 뭐예요? 20. 3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했을 때 포상금 줄 것 같아요? 아니요. 포상금이 달라고만 공무원이 가서 포상금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공무원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4번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를 신고한 경우 거짓 신고잖아요. 거허목 중에 거에 들어가죠. 이때는 포상금을 언제 주는 거예요? 과태료가 매겨지고 플러스 입증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죠. 5번은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각각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따로따로 신고 고발했다고 나옵니다. 2명 이상이. 그러면 포상금 어떻게 줘요? 1등으로 최초로 신고 고발한 사람한테 다 몰아주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맞는 건 몇 번? 4번입니다. 4번. 이제 최근에 이제 한 2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많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눈빛이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면 불안해 하셔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 거냐 막 그것 때문에 막 불안하고 그래서 막 걱정만 하시면서 공부는 안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요. 이때가 그럴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나 올해 시험 합격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시험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올해 시험 합격자로 이미 결정된 분은 몇 명 안 된다고.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마음을 가라앉히고 더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지금 이미 당락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근데 벌써 막 떨어졌다고 막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공부할 걸 제대로 공부 안 하시면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를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닙니다.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2달 동안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하는 사람은 공부를 할 때 책을 막 여러 권 봐서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2차 과목들은 한 가지 교재를 누가 더 많이 봤냐. 3번 본 사람과 5번 본 사람과 10번 본 사람의 점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 책을 공부하다가 좀 있어 보니까 옆에 사람 보는 책을 보면 저 책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갈아탔더니 또 하다 보니까 아니야 이 책도 좀 그렇고 또 저 책이 좋아 보이니까 또 딴 책을 찾아다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를 계속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합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우왕좌왕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그냥 꾸준히.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 귀를 막아버리고 싶어요.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귀를 막아버리고 싶다고. 듣지 마시고 쭉 하시는 분이 그죠? 합격하시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